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뇌에서 이것을 감지해서 통증으로 알려주곤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질환이 있는 곳과는 다른 곳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연관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속적인 어깨 통증의 원인이 간의 염증 때문일 때도 있고요. 또 손바닥 통증의 원인이 심장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최경규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연관통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연관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우리 몸의 내부 장기에 통증이 원인이 있을 때는 그 내부 장기에서 통증을 느끼기보다는 거기하고 연관된 우리 몸의 표면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통증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통증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나중에 재발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손바닥이 아프면 손바닥에 문제가 있고 또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연관통이라는 걸 이제 몰랐잖아요. 근데 연관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몸의 내부 장기는 이 피부나 근육하고는 달라서 일반적인 감각신경이 아니고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을 통해서 이 감각이 전달됩니다. 근데 이 교감신경은 감각신경처럼 예민하지 않아서 이 위나 장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냥 둔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감각신경과 교감신경이 같이 이제 척수로 들어가서 두 번째 신경을 만난 다음에 뇌로 전달되는데 어떤 장기하고 몸의 어떤 표면하고 같은 신경에 연접이 되면 그 연접된 신경이 이 교감신경에서 들어온 통증을 감각신경에서 들어온 통증으로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 같은 데 이상이 있을 때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런 연관통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신경끼리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착각을 일으켜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연관통 말고 또 어떤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연관통 말고도 연관통과 좀 기전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 통증을 이제 방사통이라 그러는데 이 방사통은 모든 감각신경이 이제 뇌에서 쭉 팔과 다리로 내려가는데 척추나 목이나 경추나 어느 부위에서 이상이 있을 때 발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 목에 이상이 있지만 발이 아프게 되고 이 다리에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원인은 척추에 있지만 무릎 근처가 아프게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연관통하고 거의 비슷하죠. 원인 되는 부위하고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다르다는 데서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이 기전 자체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 연관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돼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 우리 신체에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심근경색이 있을 때 왼쪽 가슴이나 왼쪽 어깨, 팔에 통증이 오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3차 신경이 있을 때 그쪽 머리에 얼음물에 넣는 그런 시린 느낌. 그리고 간이나 담낭에 있을 때는 어깨 뒤에 통증을 같이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췌장에 이상이 있을 때는 오른쪽 등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팔에 이상이 있는데 손바닥이 저리는 듯한 증상 이런 것이 이제 연관통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네, 그럼 지금 짚어주신 것 외에도 또 빈번하게 동반하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내부장기의 모든 이상이 어느 정도 연관통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도의 염증이나 담낭의 염증 그런 것이 또 연관통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신장에서는 결석, 췌장에서는 암, 위에는 염증이나 종양, 또 방광의 종양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해당 부위에 연관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연관통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연관통이 좀 통증이 심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생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연관통으로 인해서 다른 질환이나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가장 연관통으로서 특징적인 건 이제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 통증하고 맹장, 3차 신경 이럴 때는 아주 날카롭고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안 가볼 수가 없고요. 그 외에 이제 둔한 통증,
그 종양이나 만성염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통증이 둔해서 그걸 무시하다가는 나중에 그 암이 말기가 된다든지 그 만성병이 생긴다든지 그런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물게는 이 흉추 근처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자율신경계 이상을 보여서 한쪽 얼굴에 땀이 안 난다든지 그런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관통 자체만을 그냥 방치해뒀을 때 그 통증 자체 때문에 불면증이나 집중장애, 근골격 질환 같은 그 만성 피로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이 원인 질환에 따라서 증상의 강도도 조금 다르다고 짚어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질환과 연관통이 관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출산 후에 연관통을 겪는 분들도 종종 이야기를 듣거든요, 주변에서요. 사실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연관통 일단은 특별히 통증이 있을 만한 원인이나 예상이 없는데 통증이 나타나면 그리고 뭐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진통제에 별로 호전이 없든지 또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면 일단 근처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은 후에 큰 이상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진통제로 호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는 이제 해당 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해서 진찰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로 연관통이 자주 일어나는 상태나 체질 이런 게 딱히 있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는 그 체질이라든지 그런 상태는 특별히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근래의 의학적인 증례에 의하면 장기간의 스트레스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이 연관통이 자주 발생하고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 걸로 주목을 점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관통, 물론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자체로 조금 괴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좀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그 연관통 자체가 이제 자기가 독립된 질환이 아니고요. 내부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이라 그러면 그 원인되는 질환의 예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근섬유통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통증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건전한 생활 방식과 균형 잡힌 식이요법, 평소에 적절한 운동이 예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최경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